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 문제가 자동적으로 혹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편리한 생활을 앞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고 싶다는 욕망과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가 미연에 방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욕망고 이중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조지 오웰의 1984를 읽는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나친 욕망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듯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시적인 편리함과 잠깐의 불편함을 견뎌내기 싫은 개인만 생각한 행동이 지금의 환경 문제를 양산했는지를 반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바로 자기 집 문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미국 기상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지구 기온이 1800년대 이래 4번째로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 중 특히 이산화탄소 집중도는 407.8 플러스 마이너스 0.1 ppm을 기록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비교해 147%나 높아졌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송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6%를 차지하는데 이 중 72%는 자동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8년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탄소 발자국, 즉 생산부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48억 톤으로 이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3.9%에 이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수송 부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도로는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이 2017년 약 9,427만 톤으로 95.9%이며 전체 산업 분야를 포함할 때는 13.3%나 됩니다. 이는 도시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4,668만 톤에서 수송 부문은 2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납, 오존 등을 포함하는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먼지로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생명을 위협하고 물질적 비용,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출퇴근의 용이함만을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도로는 출퇴근 시간으로 짜증과 분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주거의 쾌적함과 자유로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공원의 한가로운 여유는 도시 매연으로 즐기기 어렵고 자동차와 아파트 주거, 환경에 따른 녹지대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나 버스, 철도에 비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0.8제곱미터, 자동차는 세원한도도 약 9.3제곱미터인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27제곱미터에서 37제곱미터 사이로 늘어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순간 나의 시간은 없고 신호등에 멈춰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빼앗깁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려고 할 때 염려가 되는 것은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배회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 1인 가구당 평균 1.13대꼴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구당 2대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자신의
기호와 신분적 위상, 그리고 편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삶의 필수품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르틴 하이데거나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기술 근본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작가일 연구 전문가 프레데릭 혼용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어떤 기술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를 우상화하고 신성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실, 자동차를 다루는 운전자와 피운전자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삶이 되어버렸고 자연스럽게 자율적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통제 바깥에 절대화된 효율성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기술은 우리를 중독시켜 다른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18세기 말 프랑스인 피뇨에 의해서 발명된 증기 자동차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자동차는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속도, 그리고 대안적 연료의 고민은 달라진 것 같지만 실상 여전히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생산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위한 하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화석 연료의 사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자동차의 생산이 권장되고 정책적으로 위반된다고 해도 화석 연료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지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해 온 과정에서 도시는 거대해졌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해주는 도로는 점점 커졌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도로는 보행자의 공간입니다. 보행자의 공간을 자동차가 임시로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시민이 말하는 훌륭한 국가란 후쿠시마의 국가의 덕목 함석헌에 생각하는 도로교통법규상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발상은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는 차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주거 구분에 의한 신분차별까지 유발시키는 것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자들의 동네는 환경 문제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부자와 빈자 사이를 가르는 도로가 생겨서 신분적 차별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도시의 자동차 도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는 기술을 사유해야 합니다. 기술의 집약적 체계와 그 결과로서 주어진 첨단의 자동차가 생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와 인간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자동차를 탔을 때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후손들과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여러 자재와 부품들도 자연에서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세대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자동차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거 공간보다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주거 공간의 자율성과 주거 공간의 공화국보다 주차 공간의 공화국을 먼저 고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허세를 비판한 자크 엘릴은 기술 사회가 모든 것을 수단화했다고 거침없이 성토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휴가를 즐기는 것도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술은 키르케고르가 말한 미학적 단계의 인간, 곧 재미, 흥미만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전락시킵니다.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같지만 기술의 추구는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목적이 없는 기술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함석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돌아보면서 행복한 세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과학과 기술도 정신적 질식을 면하게 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전체로서 사고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사회의 개조 생각이 있어서 하는 반항, 기계주의 문명에 대한 반항을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기술로 제 동료를 죽이는 인간의 정신, 미국식 민주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세계가 전체로서의 주체,
전체로서의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에 포섭되어 있는 주체나 개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전체를 생각하는 개인이나 주체입니다. 개인이나 주체의 의식이 이기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기술은 인간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기술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자동차 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도 결국 정신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노자는 백성들이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나라는 점점 혼란해지고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기괴한 물건이 많이 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나 기만이 아닙니다. 이기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비능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참 기술은 우주의 바탈이요, 우주의 생명이요, 우주의 뜻을 품고 있지 않으면 기술 전체주의에 빠집니다. 비능력의 기술, 아나키즘적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